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통신 6번째 시간이고요.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 그리고 에러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본 강의를 역시나 열심히 듣고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자 동기 전송 방식에서 데이터의 투과성을 위해서 삽입되는 제어 문자를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 문자를 나타내는 부분은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문자를 나타내는 전송 제어 문자의 종류들 있죠. 4.2 단원의 중간에 갈로 4번 부분에 보시게 되면 전송 제어 문자가 SYN은 동기 맞춤 문자다. 또 SOH는 스타트 오브 헤딩, 그 헤더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다. 하면서 10개의 어떤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 용어들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조금 암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투과성을 위해 삽입되는 제어 문자는 우리가 DLE라고 하죠. 여러분 교재에도 데이터 링크 이스케이프라는 의미로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DLE는 투과성이란 말이 나오면 DLE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ETX는 이제 End of Text의 약자고 STX는 Start of Text의 약자죠.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ETX나 STX나 SYN은 이제 synchronous라 해서 동기 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ETX나 STX는 쉬운 거니까 이거 외워주시고 그리고 SYN도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DLE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강조를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다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SYN이라든지 Start of Text라든지 또 End of Text 뭐 이 정도의 용어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문제는 데이터 링크 제어 문자 중에서 수신 측에서 송신 측으로부터 이 부정응답을 나타내는 말, 네거티브를 나타내는 거죠. 부정응답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NAK, 그죠? 네거티브 애크날리지에 대한 의미고, 긍정응답을 나타내는 말이 이 나번의 ACK, 그죠? 애크날리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그래서 긍정응답과 부정응답에 대한 용어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3번 문제도 전송 제어 문자를 묻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STX는 스타트 오브 텍스트죠. 스타트 오브 텍스트. 자, 본문의 게시, 그죠? 또는 헤딩의 종료를 표시한다. 이 헤딩의 종료란 말이 좀 틀렸긴 했지만 본문의 게시라는 말에 의해서 스타트 오브 텍스트라는 말이 맞아요. 원래 헤딩이 종료가 돼야 본문이 시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SOH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오브 헤딩의 약자이기 때문에 헤딩의 게시를 표현하는 거고요. ETX는 end of text니까 본문을 이제 끝을 나타낸다. 본문의 시작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끝을 나타내는 거니까 다번이 틀렸다. 그죠? SYN은 동기 문자를 유지한다. 동기 문자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래서 이 용어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4번 문제는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이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HDLC라는 거 주제 점검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정답 답은이고 뒤에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HDLC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 문제는 베이직 데이터 전송 제어 절차에 비하여 이 HDLC 전송 제어 절차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HDLC 전송 제어 절차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죠. 전송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고 비트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지만 일묻일답형이다. 뭐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그죠? 정답은 다번이 되겠어요. 자, 6번 우리 주제 점검 외우라 그랬었죠. 맨 앞에 플래그, 맨 뒤에 플래그가 와야 되고 주제 점검 순으로 주제정인데 FCS의 C가 체크죠. 체크란 말이 검사, 그죠? 정보를 검사한다, 그죠? 점검한다 이런 의미에서 점검, 그죠? 점검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오류 체크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제 점검 순으로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라요. 정답은 다번이에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맨 앞에 플래그와 맨 뒤에 플래그는 0, 111, 111, 0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0하고 1, 6개 0이 나오게 되면 시작을 나타내는 거고 또 끝을 나타낼 때도 0, 1, 6개 0으로 끝을 나타내는 맨 앞에와 맨 뒤에 플래그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큰 프레임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는요. 역시나 HDLC는 각 제어 필드 형식이 다른 세 가지 종류의 프레임을 정의하고 있는데 흐름 제어, 에러 제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바로 감독 프레임이죠. 감시, 슈퍼바이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에러도 제어하고 흐름을 제어하는 부분이니까 감독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라번이고요.
자, 8번 문제 역시나 HDLC의 명령과 응답에 대한 프레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감독하는 슈퍼바이저 필요하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정보 있고요. 그리고 unnumbered라고 해서 비번호라는 부분도 존재를 해요. 조정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역시나 HDLC 프레임 구성에서 프레임 검사 시퀀스라고 하는 FCS의 기능이 뭐냐? 아까 FCS가 뭐 한다 그랬어요?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체크한다 그랬었죠? 전송에 오류를 검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FCS입니다. 주재정검의 그죠? 검사부에 FCS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10번 문제는 HDLC 데이터 전송 모드의 동작 모드의 종류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규 응답 모드 그리고 동기 응답 모드 비동기 중에서는 정규 응답 모드 그렇죠. 비동기 응답 모드 비동기 평형 모드 이렇게 정규 응답 모드 비동기 응답 모드 비동기 평형 모드인데 그 동기에는 응답 모드에는 동기식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인데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이 용어 자체가 네 가지로서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페이지 살짝 넘겨서 자, 동기 데이터 전송 모드가 여러분 교재 4.2 단원의 왼쪽 페이지 말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제가 페이지 수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교재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페이지 수가 바뀌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갈로 2번에 SDLC 바로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데이터 전송 모드는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죠. 그러니까 표준 응답 모드 그리고 비동기 응답 모드 비동기 평형 모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명칭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오른쪽에 오답 쪽지 보게 되면 HDLC 데이터 전송 모드의 오답 부분에서 틀린 답으로 잘 나오는 게 동기 응답 모드라든지 표준 균형 모드가 틀린 답으로 잘 나온다는 거. 자, 이 부분의 문제가 상당히 기사에서 많이 출제됐고 산업 기사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는 비트 방식의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BSC죠. 그래서 HDLC가 대표적인 비트 방식이었고 SDLC는 HDLC의 동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랍비라는 것도 있었고 BSC는 비트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 그렇죠. 문자 방식 데이터 프로토콜이 되겠죠. 문자 방식입니다. 이것도 같이 메모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2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4.3 단원의 에러 부분으로 가도록 하죠. 자, 에러라고 하는 것은 통신에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에러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은 에러의 종류 중에서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잡음, 그죠? 에러도 잡음도 하나의 에러가 되겠죠. 어떤 잡음에 대한 설명인가?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외부의 전기적인 어떤 충격, 또 기계적인 통신 시스템의 결함 등의 원인. 그러니까 충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충격성 잡음이니까 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 그 1번, 2번, 3번의 이 충격성 잡음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지만 이 열 잡음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열 잡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적어 볼까요? 화이트 노이즈다. 이런 말로 잘 나와요. 화이트 노이즈. 백색자. 우리말로 하게 되면 백색 잡음이다. 백색 잡음.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이라고 하면 얘는 열에 의한 잡음이다. 그래서 열에 의한 잡음이 나왔다. 화이트 노이즈 또는 백색 잡음이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상호 변조 잡음. 자, 상호 변조라는 것은 강의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어떤 그 수많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한 명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대답하면 제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많은 어떤 신호가 덤벼들었을 때 생기는 잡음을 우리가 상호 변조 잡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죄송해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는 자, 전송 오류 제어 방식에서 오류 제어형 코드 부가 방식이 아닌 것은 자, 페리티 검사 있죠. 오류를 검출하는 거.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 및 수정하는 거. 그리고 순환 중복 검사라고 해서 CRC 검사 방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답은 3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페리티 체크를 하는 거는 하는 이유는 뭐냐? 페리티 체크는 뭡니까?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죠.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페리티다. 반드시 오류를 검출 및 에러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해밍 코드를 쓴다는 거. 해밍 코드는 오류 검출 및 수정까지 가능할 수 있지만 페리티 체크는 오류를 검출밖에 못해요. 그렇지만 해밍 코드와 페리티 코드의 공통점은 뭡니까? 한 비트씩만 처리 가능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는 자, 홀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여 문자를 전송할 경우에 에러가 일어난 경우는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이거는 1의 개수가 홀수개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돼요. 그쵸? 자, 가번의 1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 나번의 1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다번의 1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고 라번의 1의 개수가 6개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 라번이에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중 홀수 페리티를 사용하여 문자를 전송할 경우에 에러가 일어난 경우다. 그러니까 1의 개수를 홀수개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5번 문제는 동기 전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러 검출 방식을 물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CRC 방식이죠. 순환 잉여 검사라고 하는 CRC 방식이 동기 전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러 검출 방법입니다. 외워두시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는 자, 자기 정정 부호의 하나로 비트 오류를 검출해서 한 비트의 오류를 착오를 검사해서 뭐 정정까지 하는 부호를 물었죠. 이게 바로 해밍 코드죠. 해밍 코드는 오류를 검출해서 정정까지 하는데 반드시 한 비트를 검출해서 정정을 한다는 거, 한 비트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는 해밍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해밍 거리라는 게 자, 이거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 이거 너무너무 쉬운 문제니까 잘 보세요. 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주어진 이 이진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진수가 있고, 자, 뒷부분에 이진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비트를 날리는데, 자, 이 비트와 이 비트의 묶음에 대한 해밍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 둘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몇 개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뒤에 부분의 이 이진수를 앞에다가 그대로 적어 볼게요. 자, 0, 0, 0, 0, 0. 자, 1이 여기서부터 1, 0, 0 이렇게 되죠. 자, 이 뒷부분의 이진수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00 똑같죠? 10 다르죠? 다른 거에다가 제가 체크를 할게요. 자, 01 다르죠? 체크하고 10 다르죠? 체크하고 또 10 달라요? 체크하고 나머지는 다 000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 뒤에 거 사이에 0과 1의 비트 수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해밍 거리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래서 맞지 않는 곳은 4곳이 되니까 해밍 거리는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긴 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이 해밍 거리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둘 사이의 비트 수가 맞지 않는 게 몇 개냐를 헤아려서 총 4거리만큼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처럼 우리가 본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풀이도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8번 문제는 통신 경로에서 오류 발생 시 수신 측은 오류 발생을 송신 측에 통보를 하게 되고 또 송신 측은 오류가 발생한 프레임을 다시 보낸다. 재전송한다. 자, 재전송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그 자동으로 재전송한다는 의미니까 바로 ARQ를 의미하는 거죠. 이 ARQ라는 의미가 ARQ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스탑 앤 웨이트 ARQ, 그리고 뭐 선택적 ARQ, 또 적응적 ARQ 세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ARQ에 대한 개념 밑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ARQ에 대한 정의를 8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고 또 9번 문제를 통해서 ARQ의 종류를 또 보도록 하죠. 자, ARQ 중에서 자, 이거는 하나의 블록을 전송한 후에 수신 측에서 에러 발생을 점검을 하죠. 점검을 하고 에러 발생 유무를 에러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뭘 보냅니까? 그쵸? 긍정 응답에 해당되는 ACK를 보내게 되고 에러 발생이 없다 그러면 그쵸? 에러가 없다 그러면 긍정 응답에 ACK를 보내게 되고 에러가 있다 그러면 부정 응답에 NAK를 보내게 되죠. 자, 그런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가 정지 대기 ARQ다. 영어로 하게 되면 스탑 앤 웨이트 ARQ라 그래서 하나 보내고 기다리고 하나 보내고 기다리고 멈춰서서 기다린다. 뭘 기다린다? ACK나 NAK가 날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정지 대기 ARQ였어요. 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ARQ의 종류 중에서
수신 측에서 에러를 역시 점검한 후에 제어 신호를 보내올 때까지 오버헤드가 효율 면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스탑 앤 웨이트. 일단은 결국은 하나 보내고 기다리고 하나 보내고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죠. 정지 대기 ARQ인 스탑 앤 웨이트 ARQ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역시나 에러 검출 기법 중에서 에러가 발생한 이후의 모든 블럭을 다시 재전송한다.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한 비트만 다시 재전송하느냐 아니면 에러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시 재전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했었죠. 에러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시 재전송하는 방식이 고백앤 ARQ라면 이 선택적 ARQ라는 셀렉티브 ARQ가 에러가 발생한 비트만 다시 보내는 거죠. 라번의 어댑티브 ARQ는 적응적 ARQ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자, 11번 문제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역시나 ARQ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송신 측에서 정보 비트의 오류 정정을 위해서 제어 비트를 추가하고 전송하면 수신 측에서 이 비트를 사용하여 에러를 검출한다. 자, 이거는 ARQ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시 재전송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신 측에서 이 비트를 사용하여 에러를 검출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라번의 포워드 에러 컬렉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 포워드 에러 컬렉션이 바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전진 에러 수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본 교재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전진 에러 수정의 FEC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전진 에러 수정 방식에서 에러를 수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이 해밍 코드 방식이라는 거. 역시 방금 앞 페이지 보시게 되면 갈로 2번에 전진 에러 수정 방식의 전진 에러 수정의 설명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번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해밍 코드 방식과 또 상승 코드 방식이 있다는 거 기출문제 기사에 한번 산업기사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니까 역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FEC 나오면 해밍 코드다 이렇게 외워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역시나 전진 에러 수정 FEC에 대한 설명으로 그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ARQ 방식과는 달리 역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요. ARQ 방식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함께 잉여 비트를 함께 전송하는 방식이고 대표적인 예로 해밍 코드가 있다. 다 맞는 말이죠. 틀린 것은 라번이 되겠는데 전송 구간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수신 혹은 에러 발생에 송신 측에 통보한다. 이거 송신 측에 통보하는 것은 ARQ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FEC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4 단원으로 넘어가서 전송 트래픽 제어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 교재도 4.4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전송 트래픽 제어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흐름 제어와 그리고 혼잡 제어 그리고 교착 상태를 회피하는 어보이던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기법 중에서 흐름 제어에서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나누어 전송할 경우에 효율적인 기법이 뭐냐라고 물었죠. 이게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죠. 이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한 용어를 하나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윈도우라는 개념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전송할 수 있는 프레임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건데 그 프레임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슬라이딩 한다? 미끄러진다는 의미에서 막 이렇게 그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막 넘쳐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 의미는 윈도우라는 의미가 하나하나의 프레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프레임을 나누어서 전송할 경우에 효율적인 기법이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다. 윈도우를 미끄러져서 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역시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서 송신 윈도우가 증가하는 이유는 언제인가? 이런 송신 윈도우가 증가할 때는 수신 측으로부터 이전에 송신한 프레임에 대한 긍정 수신이 왔다. 그러니까 받는 측에서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 계속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신 측에서 만약에 안 된다, 더 이상 보내지 마라, 그러면 안 보낼 텐데 수신 측에서 계속 오케이 하니까 계속 보내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오버플로우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번에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서 송신 윈도우가 증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수신 측에서 계속 긍정 응답이 왔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는 흐름 제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흐름 제어할 때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윈도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그쵸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나번에 전송할 수 있는 프레임의 개수가 윈도우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네트워크 내에서 패킷의 대기 지연이 너무 높아지게 돼서 자, 트래픽이 붕괴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측면에서 패킷의 흐름을 제어한다. 자, 패킷의 흐름을 제어한다는 얘기가 그 패킷이 서로 몰리면 병목 현상도 생기고 안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제어해야 되겠죠? 그 흐름 제어를 우리가 뭐라느냐? 혼잡을 제어한다고 얘기하죠. 이게 병목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흐름을 제어하는 트래픽 제어라 그래서 이 흐름 제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혼잡 제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죠. 정답은 나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에러에 대한 종류와 또 개념도 관련된 문제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큰 O 단원의 데이터 회선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본 강의 열심히 듣고 또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위주로 문제 풀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